소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정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손종인 의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의무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해 알코올 중독 등 음주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 1조에서 3조의 목적, 정의, 계획 수립을, 안제 4조의 금주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 5조에서 7조의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9조의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이며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과 보건소와 협의하였습니다. 집행기간 의견 수렴을 2021년 4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2021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하였으며 집행부 의견 수렴 결과 조례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 정대를 위하여 조례명을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근거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의 음주 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하는 의견 등에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내용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인 의원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번호 제26호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5월 31일 손정인 의원의 발의으로부터 제출되고 6월 1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 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재부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검토 의견입니다. WHO 국제암연구소가 알코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는 등 알코올의 폐해가 담배만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음주 폐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2018 알코올 건강 글로벌 현황에 따르면 세계 50개국에서 공원 거리에서의 음주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금년 6월 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매우 시적절한 조례 발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3항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근거 또한 마련되었기 때문에 금년구역에서의 과태료 금액 결정 사례와 같이 추후 과태료 조항의 신설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순환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정인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순환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서 명칭 변경 및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불분명한 조난사고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 순환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비 지원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신속한 구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 1조의 3조에서 목적, 정의, 책무를, 안제 4조에서 6조의 지원 대상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제 7조에서 9조의 지원금 신청 및 제한,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제 10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며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집행기간 의견 수렴을 2021년 4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2021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순환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내용은 위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민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화번호 제27호 하동군 순환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5월 31일 손종인 의원의 6인으로부터 제출되고 6월 1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반 사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제주공해상에서 발생한 여선의 화재 사고 시 실종자 수색 등에 동원된 민간 순환구호 종사자의 비용 지급 주체를 두고 혼선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통일된 표준안이 통보되어 해수면 및 내수면 관할 지자체의 비용 지급 주체,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본 개정질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섬진강 남해 바다가 있는 우리 군은 수상에서의 조난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순환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순환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사일정 제3항 대성산업단지 기존 민간 사업 시행자와 체결된 분양계약에 대한 하동군 분양계획 추진 수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경 3단 조성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네, 그럴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기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경 3단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단 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조성산단 기존 민간 사업 시행자 분양계약 체결한 수분양자와 하동군 분양계약 추진 수준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송산단 개발 사업이 하동군 공영개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민간 사업 시행자와 수분양자 간에 체결된 분양계약 주요 내용을 하동군이 인수하는 형식 등으로 분양계약을 새로이 체결함으로써 법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존 민간 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 현황입니다. 수분양자는 KB하이텍, 한국알코텍, 한국수소발전이 있습니다. 면적 계약 체결일 대금
계약 납입일 등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먼저 이 부분은 한국 수소발전과 그 한국 알포텍의 경우 군이 주도적 역할로 기존 그 민간 사업 시행자와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공영개발 전환 대비 사전에 하동군과 합의 해제가 불가피하여 민간 SPC와 해지 절차를 이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그 수분양자는 군과의 재분양 계약을 전제로 계약금을 하동군이 그 세입 조치하는데 사전 동의를 했습니다. 또한 그 분양계약금 관련 그 수분양자 제3 채권자에 대한 추신금 지급 의무 그 발생 우려된 사전 소멸을 위해 상호 협의 해제했습니다. 단 그 KBI텍 같은 경우에는 그 군과 관계없이 대송산업개발과 합의 해제를 했습니다. 공영개발 전환 과정에서 군이 신탁관리금을 회수하였을 경우 그 기존 수분양자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가능성이 상존하였고 하동군과 별도의 계약 추진 시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재부담하는 그 우려 때문에 군과의 그 계약 불가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1년 1월 4일 그 기존 그 민간 사업 시행자와 수분양자 간의 분양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습니다. 단 KBI텍은 2020년 9월 8일 합의 해지되었습니다. 올해 그 1월 22일 그 군에서 대출 채권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 신탁 관리금을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월 18일 그 기존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가 있었고 4월 1일 날 하동군이 사업 시행자로 그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대송산업단지 그 공유예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승인이 5월 4일자로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분양계약 체결 계획입니다. 크게 그 기존 계약 주요 내용을 인수하여 계약하는 방법과 기존 계약을 주요 내용을 조건부 인수하는 계약 추진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기존 계약 주요 내용 인수 그 계약 추진은 한국 알포텍과 한국 수소발전입니다. 분양 면적, 분양 대금, 입주 업종 등은 그 주요 내용 그대로 하고 기타 사항으로 이게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계약금은 기납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 그 중도금하고 그 잔금 납부 시기 등은 수분양자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 주요 내용을 조건부 인수하는 그 계약입니다. 이 부분은 KBI텍에 대한 그 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그 기타 사항으로 이제 잔금 납부 시기 등은 수분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그 계약 조건입니다. 당초에는 그 기존 폐기물 처리장 부지 내에서 폐기물 처리장 운영을 하고 나머지 면적은 산업시설 용지 활용 계획을 제출하고 동의 제출 계획에 대하여 상호 합의될 경우 계약금을 기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 조건을 수정을 좀 짓겠습니다. 현재 그 폐기물 처리장 면적에서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고 나머지 면적은 관련 법에 따른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그 산업시설 용지 활용 계획을 2021년 10월 31일 한 제출을 하고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될 경우 계약금을 기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약을 체결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산업시설 활용 계획 제출 기한은 그 2021년 10월 31일 안 제출하고 단 그 특별한 천재지변용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 조정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걸 하면서 이제 그 추가 합의 그 추가 조건은 산단 내에 그 발생 물량에 대해서 20년 이상 그 용량을 기본적으로 확보 운영하고 단 이 부분은 이제 개발 계획이나 실시 계획에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용량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폐기물 처리장 위치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기존 블럭 입주 대상 업종에 한정을 하고, 다만 이 부분은 뭐 전체 나주 업종 대송산단 업종에서 운영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분양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강량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분양 공고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별도로 이제 폐기물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절차 후에 분양 계약을 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자기들이 면적을 확대를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 발생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리 그 의회의 동의를 받더라도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서 그 더 좋은 희망업체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 군에서 요 별도로 분양 계약을 추진한다는 이런 그 추가 조건을 걸어서 향후 그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39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7 제2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의회 동의가 되고 나면은 이후에 한국알포텍과 한국수소발전은 먼저 좀 진행을 하고 KB텍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그 진행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부침 내용으로 기존 분양계약서 각 일부, 기존 분양계약 해지 합의서 등 각 일부 분양 위치도 등이 있습니다. 부침 내용은 그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번호 제19-1호 대선 판단 기존 민간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 체결한 수분양자와 하동군 분양계약 추진 동의안 수정제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난 300개 임시회의에 상정된 이후 보류된 안건으로서 2021년 6월 21일 하동군시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고 6월 22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반 사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쪽 검토 의견입니다. 전체 내용은 의안번호 19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류되어 수정 제출한 내용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선 3단 개발계획 토지 이용 계획상 폐기물 처리장 면적은 19,294평방미터로서 KB아이텍과의 기존 재계약 안에 대해 현재 폐기물 처리장 면적에서 폐기물 처리장 운영으로 수정 제출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보류한 사항은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기존 대동산업개발과 KB아이텍과의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0조 9항은 타인에게 주매 또는 임대 불가한다는 제7조 제2항을 무력화시키고 협조성 대가를 지불한다는 제20조 제10항은 행정에서 체결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향후 재계약 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세심한 법적 검토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이 보류가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류 조건을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보면은 보류한 사항은 해소하였다고 판단된 데 있는데 그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주장을 했던 게 대성산업단지 외에 밖에서 산업 폐기물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그 문제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문제가 지금 해소된 거라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이 지금 변경된 게 수정안이 어떤 조건을 보고 변경됐다 해줘야 됩니까? 제가 추가 자료를 그 자체에 검토한 추가 자료를 내드리면 뭐 잠깐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 상건위 때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외부 폐기물 반입 금지 그 조건을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관련 법을 검토를 해보고 또 그 환경부에 해설 그 법령 해설 그걸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은 그 관련 규정은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법 제5조 1항에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 의무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 설치 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의무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조에 산업단지 등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의무 대상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산업단지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 톤 이상, 조성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오늘 됐고 내용은 다 봤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인근 주민들이 산업 폐기물이 밖에서 외부에서 이 반입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민원이 제기되면 해줘야 되는데 어느 조항을 가지고 그 답변을 하면 됩니까? 지금 수정된 난이 어느 걸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설명드린 이 법 조항의 추가 자료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단지 내에서 그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면적을 확보를 하고 또 이제 10년 이상 법적으로 이제 그 용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여기에 그 당초 20년 뒤에 변경되면서 이제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16년으로 일단 그 실시계획 환경 보전 방안에 일단 반영이 되어 법에 10년 돼 있습니까? 예, 최소 그 10년 이상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인데 과다하게 그 제한을 하면 됩니까? 과다하게 제한을 하면 안 된답니까? 그거는 이제 법에 네. 최소 이제 10년 이상 그 용량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10년 이상 돼 있으면 이렇게 20년을 제한해도 됩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나중에 과장님 지금 폐기물 처리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반입이 됐다. 지금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지금 이 수정을 해도 현재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그 환경부 해설 그 사례 내용을 보면은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강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산단 그 용량을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아마 그 용량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아마 외부에서 그 뭐 반입하는 그런 물량은 거의 뭐 생기지 않을 걸로 우리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잘 하십시오. 와 그러려면은 나중에 회의록에 이게 지금 남아버리거든. 예, 예. 남아버리거든. 왜냐면은 본 의원이 뭐 9대 때 다시 의회에 뭐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갈사 산단 문제 때문에 지금도 7대 의원님들이 답변을 좀 해야 될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부분 가지고 나중에 상근 의원들이 그 9대 때 들어오면은 그때 당시에 상근 의원 했던 사람들이 또 공약을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면적이 그 21,860에서 19,294로 이렇게 변경된 건 왜 변경됐습니까? 그 부분은 그 우리 폐수 처리장 부지하고 네. 이런 부분 그 확보를 하면서 네.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근데 이 뒤에 여기도 보면은 면적이 의있게 맞는데 요 지금 폐기물 처리장 부지가 6,612평이네요. 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 면적을 이렇게 한정하는 게 맞는지 면적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폐기물 처리장 부지가 지금 19,000 제곱미터가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예. 19,294가이. 예, 지금은 5,800 몇 평이 나옵니다. 근데 요 뒤에는 지금 요 자로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래 안 돼 있잖아, 지금 여기는. 죄송합니다. 요 부분이 아마 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시계획 변경이 되고 이래 하면서 정리가 잘 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서류들을 의원들이 혼돈이 안 되도록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이해를 하죠. 그 다음에 추가 합의 조건에 폐기물 처리장 위치 변경 가능,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요 부분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위치에서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투자 위치 과정에서 네. 혹시 이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체크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폐기물 처리장이 지금 현재는 요 밑에 제일 하부에 요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일이 울로도 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뭐 그런 가능성을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이제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이제 대규모 부지를 사용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혹시 이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제 그 내용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3번 기존 블록 입주 대상 업종의 한정, 이건 또 뭡니까? 요거는 이제 산업시설 용지에 두 블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선해양 플랜트 부분하고 금속 조립 구조재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업종에 한정을 해서 일단 산업시설 용지 계획을, 활용 계획을 내라 하는 그런. 그런데 이게 조건들이 누가 보더라도 보면은 이해가 되도록 돼야 되거든. 근데 기존 블록 입주 대상 업종의 한정,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전체 맥락을 보면은 86,477평방미터 중에 19,294 폐기물 처리장 외에 64,617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포인이 일어나 놓으면은 이해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번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더 좋은 투자 희망자가 나타날 경우 우선 분양 계약 가능. 그러면은 이 지금 KB 아이테크하고 계약한 거는 언제라도 더 좋은 투자 희망 업체가 나타나면은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조건부를 이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제출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한도 없이 무조건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만약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10월 말까지는 그러면 너가 계획을 제출을 해라 이래 놨는데 그 기간 내에라도 혹시 이제 다른 기업체들이 블럭에 산업시설 용지에 진짜 투자할 회사가 나타나가지고 계약금을 건다 이래 하면은 우린 당신들 계약하기 이전에 이미 투자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먼저 진행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만약 그리 되면 이 계약금 받은 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받은 거는? 계약금 받은 거는 그리 되면 아마 상대방 쪽에서 KB텍 쪽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네.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지금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이 산업시설 용지 안에 이 폐기물 처리장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산업시설 용지하고 폐기물 처리장 용지하고는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업체가 지금 폐기물 처리장 이것만
분양 받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산업시설 용지에 다른 그 좋은 업체가 나와서 분양 계약이 되면은 아마 뭐 자기들은 그 주 목적이 이제 면적을 확대를 해서 외부 그 물량을 갖고 오려고 하는 그런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산업시설 용지를 먼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은 아마 사업 자체를 들어오는 걸 아마 포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데 내가 참 안타까운 게 의회에 이 분양계약 공의안을 넘기면서 이렇게 주가 합의 조건까지도 붙여가지고 넘긴다는 거는 당초에 아예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예. 그리고 의회에 넘겼으면은 그 안건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더라도 관철을 시켜야 될 일단은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외부 폐기물 때문에 지적을 해놓으니 지금 이렇게 주거 합의 조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 너가 다 책임져라.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 회사 관계자하고 이제 세 번 그 이후에 그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본사 이사까지 와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그 체크를 하고 그리 한 부분입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 동의안까지 해가지고 외부 반입 가능 여부를 했는데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지 않음 해가 왔거든. 그 폐기물이 우리는 외부에서 못 들어오고로 하는 이제 조건으로 안 했는데 거기에다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일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수정 일이 동의안까지 해가지고 일이 왔는데 외부 폐기물을 한정하지 않는다 하신 게 들어올 수 있다는 조건이다. 지금 이 새로 수정하는 꼭 이걸 뭐 관철시키려고 뭐 이런 막 수정함도 있고 그러는데 예, 진짜 그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외부 반입을 최대한 안 하고 자체적으로 그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추가적인 내용을 체크를 해서 이제 그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예, 이제 저희들이 이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법하고 환경부의 이제 법령 해설집을 보면은 뭐 사실 저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단지 내에서 이제 저게 뭐 10년 가고 없어질 것도 아니고 20년 가고 없어질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그 폐기물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위치하고 면적하고 확보를 해라. 이제 이래갖고 의무를 부과를 해놨는데 이제 자기들 법령 해석은 그 외부 반입 여부는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외부 반입 금지 그 부분 허용이 안 된다. 요리 해설을 해놓은 거 보면 사실 저도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최종 처리 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했는데 또 20년으로 바꾸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요 부분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우리가 법에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확보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2009년도에 환경보전 방안하고 여기 옛날 서류를 보니까 이제 20년 확보를 산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작년에 연말에 이제 업종이 기타 발전업이 들어가면서 이제 폐기물 발생량이 좀 줄어드는 걸로 그리 이제 돼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6년인가 일이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보고 그래도 이 산단이 당신들도 알다시피 10년 가고 없어질 것도 아니고 20년 가고 없어질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 당초 물량까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 당신들이 할 것 같으면은 꼬리 그 내용을 그 해가지고 저희들이 외부 그 물량을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조금 그 연수를 기본 연수를 좀 한 4년 정도 더 이제 확보를 우리나라 좀 그런 전체적으로 지금 폐기물 처리 때문에 골몰을 안고 지자체들도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동군은 뭐 내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해갖고 이걸 관철시키려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쳐요. 예, 강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이게 지금 그 환경부에만 법령 해석을 받았기지 지금 산자부에는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산자부권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최종 이제 폐기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종 이제 시설 허가하고 산자부에 혹시 질의를 해봤습니까? 산자부에. 산자부에는 질의는 안 하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또 하고 산업부에 우리 조성 면적이 총 얼마입니까? 대송산단이. 130 몇만 제곱미터 한 41만 한 5천 평 됩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만 질의를 해놔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네. 이제 우리 그 강양청하고 예. 이제 또 하고 그 산업부에 이제 그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서면 협의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 구두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이제 그 해설 자체가 이리 나와 있기 때문에 강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처리장이 폐기물 지금 소각도 여기서 되는 겁니까? 소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한다는 겁니까? 폐기물 처리장이.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 안에 네. 이리 보면 이제 소각도 있고 이제 매립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재활용 처리 시설.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그 어디 그 산업단지고 그 옆에 인근의 주민들이 지금 그 산업단지 그 폐기물 소각장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 집회하는 거 언론에 안 나, 혹시 못 보셨습니까? 간혹 이제 뭐 최근 아니더라도 간혹 그런 부분 저도 이제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이게 소각 걸긴지 그러면 어떻게 매립할 건지 그것도 아직 명확한 건 아니네요. 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그 소각은 일부 발생이 되고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일부가 있고 대부분이 이제 매립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소각 시설은 이제 뭐 큰 규모는 아니고요. 이제 일 발생량이 1점 몇 톤 정도 이제 일이 추정이 되는데, 소각 시설은 그 2톤 정도면은 뭐 충분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매립하고 대부분은 이제 재활용해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 과장님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이거 뭐 여기에는 놔놓고 회의록에 남겨주십시오.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재선에서 일단은 요 조건이 진행이 되면은 재선에서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은 네. 이제 이 자기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을 확대를 해서 외부 걸 가지고 와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이제 지금 뭐 그게 깔리가 있거든요. 근데 면적을 확대를 하고 하면은 저희들이 기존에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돼 있는 지금 현재 계획을 대폭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하려면은 저희 부서 검토라는 협의를 안 받고는 수정 자체가 안 됩니다. 강양청에도 마찬가지. 그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이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 하나 여쭤볼 텐데요. 제가 바깥에서 그 우리 보류안 하기 전에 어떤 한 분이 아시는 지인이 여기에 그 대송산단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뭐 재취업이 돼서 다시 대송산단에 일을 하시게 됐다고, 아주 조건이 좋은 그 사업을 하시게 됐다고 늘 얘기를 전해 듣고 저희가 보류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의회에서 보류를 해서, 그러면 그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폐기물 처리업에 관련된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된다. 그게 만약 그 보류안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이분들이 안 들어온다더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해석을 제가 했을 때 그럼 이분들은 바깥의 폐기물을 무조건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이거를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못하게 좀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철수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우리가 과장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안을 계약 서류에 넣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오시지 않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들 입장은 아까 지적하시는 대로 이제 외부 면적을 확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외부 반입을 이제 많이 해서 수익을 남기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들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촉진법에 있지만 우리 산단 내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를 하고 기본적인 용량을 확보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외부 설득해가지고 이래 하겠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개발계획 실시계획 하면서 기본적인 환경 보전 방안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폐기물 발생량 추정부터 그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걸 자기들 뜻대로 하려면 대폭 수정을 굉장히 많이 늘티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대폭 확대를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존 계획을 예를 들어서 이제 100으로 보고 이래 해놨네. 저거는 한 300 하겠다 하면 우리 자체가 이게 설명 자체가 안 됩니다. 기존에 이미 이제 환경부나 영상항청이나 아예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1%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폐기물을 외부에서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수익이 그 복잡한 과정과 금액이 발생을 해도 그거를 주고서라도 이게 예를 들면 더 큰 수익을 나면 그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100만큼 하라 그래도 돈이 300만큼 하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도 이분들이 가지고 올 폐기물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혹시라도 들어오는 폐기물의 종류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폐기물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 폐기물 종류는 우리 폐기물법에 이제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사업장 폐기물이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는 대부분은 이제 재활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사업장 내에서만 발생하는 폐기물들이만 그게 해소가 이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류도 하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일단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단이고 2단이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저희 의원님들의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평도 늘릴 수가 없다. 폐기물 처리장은 대송산단 산업부지 내 이만큼으로 정한다. 더 이상 확대될 수 없다. 이런 것도 없고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최대한 막을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막았지만 못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답변은. 모두든 최선을 다하죠. 절대 안 돼. 절대 그럴 일이 1도 없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단 환경부에서 이제 자기들 법 해석해 놓은 부분은 영업 제한 구역이었고 외부에서도 저희는 환경부는 모르겠고 일단 주민들 우리 예를 들면 지금 대송산단 부지가 있을 그 마을의 주민들이 이런 걸로 인한 피해나 그런 게 더 염려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 하동군을 저희가 일단 대송산단 자체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기업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하동군이 희생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조금 저희가 저희 군에 유리하게끔 하고 싶은 거지 그분들한테 유리하게끔 하고 싶은 생각이 저희 위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1도 예를 들면 외부 거를 1도 드리지 않겠습니다가 된다거나 폐기물 처리장을 한 평도 확대되지 않게 막겠습니다라거나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가 있었던 우리가 지금 이 대송산단이며 이 지금 추진해온 것들이 저희가 우려했던 것들이 다 발생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의원님들도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부 입장에서는 법은 일단 산단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장 처리 시설 면적을 확보를 해라, 이리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법에 명시적으로 외부 반입 금지라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얹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용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이게 이제 실무에서 진행을 할 때, 그러면은 물론 이 부분은 법에 이제 딱 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자기들 입장이 외부 반입하고 하려면은 이제 용량을 면적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아까 우리 폐기물 처리장 부지.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를 한평도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는 용도 변경을 시켜주지 않겠다라는 단서를 넣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넣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이제 업종이 바뀐다 아닙니까? 이제 투자 유치하는 업종이 바뀌면은 이제 원단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일부 면적이 증가하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어떤 이게 산업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예를 들면 설계할 때 폐기물 처리장을 어느 몇 % 이상을 폐기물 처리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몇 퍼센트 이런 비율은 없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법에 이제 산단 내에 이제 폐기물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용량은 10년 이상 처리하는 용량을 확보를 해야 된다, 요리 되어 있습니다. 딱히 비율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럼 확대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20년을 썼다. 그러면은 이제 20년을 썼는데 그러면 용량이 다 됐고, 그럼 우리 산단 입장에서도 이제 어디 외부로 나가기 아니면 내부 정설을 하든지 면적을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시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부 질의를 보면 제안은 어렵다는 거는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딱 확정을 제안한 건 아니거든.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규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을 제안한 게 아니고 어렵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해서 변경한다든지 이런 문구를 하나 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문구를 하나 여면 외부 반입. 아니, 그렇게 이제 일부라 말을 안 하고. 예, 저도 그 부분은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일부라 말은 안 였고. 예.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를 확정하고자 할 때는 어떤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하야한다 하든지 요렇게 그래 하면은 나중에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행정 모르게, 집행기관 모르게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라. 그러면은 그때 가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되겠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사전 그런 조건이 붙어 있으면은 사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추가 조건으로 반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어차피 또 자기들이 면적을 확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아니, 뭐 면적은 확대가 아니고 여기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이 범위니까. 예. 그러니까 폐기물의 범위를 변경하자 할 때는 상호 그 협의회에서 변경해야 한다라고 뭐 예를 들었어. 네, 그 부분은 뭐 저희들도 뭐 없어가지고 누락이 되는 것보다 사전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미리 이제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예. 응? 또 보류할까요? 응. 아니 그렇게 이제 그거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시 위원님들 간 합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해 계약 체결 시 폐기물 처리 범위는 행정, 주민, 업체 간 상호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가결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하신 의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조건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송산단 기존 민간 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 체결한 수분양자와 하동군 분양계약 추진 수정 동의안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